안녕하세요. 며칠 전 어이없는 일을 겪고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을 사귀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술, 담배, 여자 이런 걸로 사람 속 썩이는 거 없는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착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여러 가지로 모난 구석이 없어서 결혼 상대로 딱이다 싶었네요. 하지만 결혼은 진짜 남자고 여자고 당사자만 멀쩡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 정말이네요. 남자친구에게는 4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남자친구와 제가 사귀기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교를 졸업한 뒤 모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이없을 만큼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취직이 되질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턴도 하고 계약직으로도 잘 취직이 되었는데 거기까지가 끝이었달까요? 물론 회사마다 방침도 다를 거고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 여동생 하나만 놓고 보자면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같이 대화를 나눠봐도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지 오빠,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처럼 어디 하나 모난 구석이라곤 없어 보였는데 어째서 인턴만 하고 땡, 계약직 기간만 끝나면 땡,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잘리는 일이 다반사였으니 거참 이상하대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그 당시엔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었더군요. 남자친구 동네에서 데이트를 하다 2번 마주치고 이후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식사도 한 2번 해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니 외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거였지요. 한편 남자친구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와는 4살 차이였는데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 계산해보면 남자친구가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저, 그리고 제 여동생, 그리고 남자친구의 여동생 순이에요. 아무튼 제 여동생은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워낙에 어려서부터 똑 부러지고 야무지더니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떡하니 회사까지 합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도 어이가 없지만 남자친구 여동생과 제 여동생의 문제로 파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이 시작된 건 남자친구와 제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하루는 만나기로 한 곳에 먼저 도착한 제가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정말 입이 귀에 걸리도록 싱글벙글 웃으며 남자친구가 오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으니 자기 여동생이 대기업 인턴에 합격을 했답니다. 어디냐고 물으니 제 여동생이 다니던 회사였어요. 심지어 부서도 같은 부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여동생이 지나가는 말처럼 자기 부서의 여직원인지 인턴인지 한 명이 새로 온다며 언제 가르치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게 남자친구의 여동생일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남자친구가 기뻐하니 저 역시 반가운 마음에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라니 제 여동생은 심란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돈들 사이인데 회사에서 선후배 사이로 얽히는 게 불편할 것 같다면서요. 여동생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괜히 말했나 싶고 미안해지더군요. 하지만 곧이어 동생이 누가 오건 간에 일만 잘하면 문제 될 건 없겠지라며 저더러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신경 많이 쓰겠다면서요. 남자친구도 남자친구대로 어머님과 자기 여동생에게 제 여동생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소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너무 잘 됐다며 저를 한번 데리고 오라셨대요. 저는 그때만 해도 어쨌든 그래도 사돈 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남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다행이다 싶으신가 보다.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 본가에 내려갔지요. 참고로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랑 남자친구가 온다고 그래서인지 점심상에 신경 써주신 게 보이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 제가 사간 케이크를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상황이었으니 상견례 전에 집이라던가 혼수라던가 서로 가볍게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 듯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저에게 부탁 하나만 하면 안 되겠냐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해보시라 하니까 전 안 차할 건 알지만 그래도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소위 밑밥을 있는 대로 까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남자친구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혹시 인턴 계약 기간 2달 동안 저와 여동생이 사는 그 집에 남자친구 여동생도 같이 데리고 있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무척 당황했지요. 기간이 짧다 보니 어디 월세를 구해줄래도 마땅치가 않다고 하시면서 같은 여자고 회사도 갔다 하니 당신이 걱정 없이 믿고 보낼 수 있겠다며 어떻게 좀 안 되겠냐 하셨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이시면서요. 솔직히 불편할 걸 생각하면 20만 원은 택도 없는 금액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싫다 하기도 난처했고 아무튼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저도 동생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요. 어머님께선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좋아하셨는데 어찌나 불편하고 부담스럽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실 거를 알고 있었냐 물으니 솔직히 예상은 했는데 진짜로 물어보실 줄은 몰랐다는 앞뒤 안 맞는 소리나 하더라고요. 이미 들은 걸 따져서 뭐하나 싶다가 문득 남자친구랑 사는 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자취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아무리 그래도 남녀 7세부 동석이라는데 어떻게 여동생이랑 원룸에서 같이 지내냐입니다. 아니 남자친구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어찌나 답답하던지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여동생이 야식 먹고 싶어서 안 자고 기다렸다며 현관을 열어주더라고요. 하지만 곧이어 잿빛으로 변한 제 얼굴을 보고는 예비 시댁에서 안 좋은 소리라도 들었냐며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여동생도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2달만 있으면 되는 거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리고는 여동생이 하는 말이 어차피 언니 결혼하면 싫으나 좋으나 봐야 할 사이인데 굳이 얼굴 붉힐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며 알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여동생에게 너무 고마웠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변명같이 들릴 걸 알지만 언니로서 칼같이 싫다고 안 된다고 끊어냈다면 가장 좋았겠지요. 하지만 그때 저로서는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 될 분에게 좋다 싫다 의견을 밝히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첫 출근을 코앞에 둔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와 여동생이 각자 방을 따로 썼는데 제 방을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내주고 저와 여동생이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일러주었네요. 절대 방 안에 있는 물건에 손대지 말고 전자담배라도 집안에서는 흡연하지 말라고요. 야근이 잦은 제 동생은 정말 집에서 거의 잠만 자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조용히 해줘야 한다는 것도요. 정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여동생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개차반이 따로 없대요. 처음 이사오고 이튿날 친구들을 만난다며 나가더니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고주망태가 되어서 네 발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저도 제 여동생도 잠을 설쳤고 있는 대로 예민해졌지요.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일어난 남자친구 여동생은 저더러 혹시 국 좀 끓여주면 안 되냐길래 그런 거 끓일 줄 모르니까 먹고 싶으면 나가 사 먹으라 했습니다. 솔직히 잠깐 끓여줄까 생각도 했지만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이러나 싶은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해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여동생이 언니는 그런 것도 못 끓이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그러냐며 빈정거리더군요. 어쭈 이것 봐라 싶어서 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기억나냐고 오빠한테 말해야겠다고 하니 그새 또 꼬리를 내리고는 한 번만 비밀로 해달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요. 저는 아가씨가 어떻게 살든 간섭할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지켜달라 한 건 지켜달라고 한 번 더 확실히 일러두었지요. 하지만 남자친구 여동생의 도넘은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근을 하루 앞두고 남자친구 여동생이 제 동생에게 혹시 다음날 출근할 때 자기를 태워줄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서 짐 빠지는 게 너무 싫다며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대요. 제 동생은 흔쾌히 그러라 했습니다. 대신 자기는 집에서 무조건 7시 반에는 나가니까 자기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라고요. 남자친구 여동생은 너무 고맙다면서 그러겠다 했는데 솔직히 중간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저로서는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지요. 며칠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자친구 여동생이 좋게 말해 느긋하고 솔직히 말해 게으르다고 느끼던 차였으니까요. 그리고 이튿날 출근을 위해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제 동생과 달리 남자친구 여동생은 세워라 내워라 보고 있는 제가 다 속이 터지더라고요. 옷 하나 고르고 딴짓하고 머리 말린다고 거울 앞에 천년만년 앉아있고 그 와중에 얼굴에 화장은 얼마나 곱게 바르고 있던지. 보다 못한 제 동생이 7시 반에 칼같이 출발할 거라며 한 번 더 상기시켜주던데 내내 대답만 하지 뭐 하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7시 25분인데도 머리만 돌돌 말고 있었고 제 동생은 현관에 서서 자기 손목시계만 바라보고 있대요. 그리고 30분이 되자 먼저 간다는 인사를 남기곤 쌩하니 현관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제서야 남자친구 여동생이 옷을 입으며 언니 진짜 갔냐고 현관에 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빨리 가서 제 동생 좀 붙잡아 달랍니다. 제 동생 차 안 타면 자기 첫날부터 지각이라면서요. 저는 어깨 한번 으쓱하고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요. 속으로 솔직히 고소하단 생각도 들었고 제 동생이 시간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기 때문에 굳이 여동생 심기를 건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7시 45분이나 돼서야 현관에 나서던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 들으라고 그런 건지 혼잣말 치고는 좀 큰 소리로 비속어를 섞어가며 치사하다 어쩌다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 이 집안에 자기가 지라고 부를 만한 상대가 있나? 그런 생각이 스치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바로 쫓아나가서는 아가씨 지금 뭐라 그랬냐고 여기 지금 지가 어딨냐고 호칭 똑바로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가씨가 맘먹을 상대가 어딨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여동생이 좀 당황한 표정으로 알겠다며 대충 얼버무리곤 현관을 나서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 동생과 남자친구 여동생이 같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분위기가 살벌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제가 동생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니까 인턴이 첫날부터 늦었다고 팀장이 뭐라 했더니 자기 핑계를 대더랍니다. 제 동생이 자기를 버리고 가서 늦었다며 훌쩍거리기까지 했대요. 물론 부서 사람들이야 제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동생 입장에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데 퇴근할 때쯤 되니까 남자친구 여동생이 자기 또 버리고 갈 거냐며 사무실에서 사람들 들으란 듯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태우고 왔다대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 여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2년도 아니고 2달만 같이 사는 거라 적당히 서로 배려하고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잡음이 나오니 앞으로 얼마나 고생스러울지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다 큰 성인들이니까 상식과 매너를 지켜줄 거라 믿지만 그래도 일단 시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했지요. 시간 약속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말이 나오면 특히 아가씨는 다시 본가로 내려가던지 나가서 따로 방을 구해야 할 거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여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 게 어딨냐고 제 동생이 잘못하면 제 동생이 쫓겨나야 된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여기는 원래 저랑 제 동생이 살던 집이니까 아가씨가 맞춰줘야지 왜 제 동생이 나가냐고 그럴 일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여동생은 계속해서 그래도 앞으로 2달간은 자기까지 셋이서 살기로 했으니 제 동생이 잘못하면 제 동생이 나가는 게 맞다나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쓰지 말라고 남자친구 여동생 말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 다 성인인 만큼 서로 배려하고 약속 잘 지키라 한 번 더 당부를 했고 이 정도면 둘 다 특히 남자친구 여동생이 알아들어 먹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동생이 그토록 출근 시간에 예민한 건 회사가 크고 좋은 만큼 유능한 직원들도 많아서
그 사이에서 돋보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승진할 자리는 적지, 일자라는 사람은 많지. 그렇다 보니 결국 작은 실수에서 판가름이 나곤 한다며. 그래서 출근 시간 같은 것도 허투루 지나칠 게 아니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 여동생의 경우 인턴이지 않냐, 인턴이 지각을 한다는 건 정규직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걸로 보일 뿐이라며 저더러 주의를 좀 주랍니다. 자기가 말하면 보나마나 곱게 듣지 않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뭐하나요? 결국 남자친구 여동생과 제 동생이 제대로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여동생이 출근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래도 한 주는 그럭저럭 제 동생 출근 시간에 맞춰서 얻어 타고 가기도 하고 안 되면 택시를 타고 그렇게 해서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로 바쁜 제 동생과 달리 남자친구 여동생은 천하태평 한밤중이더군요. 제가 무려 6번이나 깨웠는데도 알아서 한다며 내버려 두랍니다. 전날이 주말이라고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온 건 뭐 말하지 않아도 예상하셨으려나요. 결국 알아서 한다던 남자친구 여동생은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깨워서 일어난 거예요. 시간을 보더니 혼자 요글요글 하고 돌아다니더군요. 집안에 사람이라곤 지하고 나밖에 없는데 이건 뭐 혼잣말도 아니고 어찌나 신나게 욕을 해대던지 진짜 제 귀가 다 썩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 조심하라고 욕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혼자 하라니까 이게 다 저 때문이래요. 제가 제대로 안 깨워줘서 그렇다며 자기 이제 어떡하냐고 엉엉 웁디다. 황당해서 아가씨가 무슨 애도 아니고 남 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얼른 준비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병원을 갔다고 하든 어쩌든 잘 모면할 생각이나 하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충 눈곱만 떼고라도 일단 최대한 빨리 회사에 가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30분씩 샤워를 하고 얼굴에 그림 그릴 거 다 그리고 보는 제가 다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제 여동생 혼자 퇴근했길래 남자친구 여동생은 같이 안 왔냐니까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그거 완전 또라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둘이 또 싸웠나? 애들도 아니고 진짜 왜 이러나 싶고 처음부터 같이 못 산다고 했어야 하는데 이게 다 제 탓 같더군요. 그런데 저녁 9시가 다 되어갈 무렵 남자친구 여동생과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이 같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께서 제 여동생을 보더니 어른이 왔는데 인사도 할 줄 모르냐며 아가씨가 우리 딸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냐고 삿대질을 해대시더라고요. 놀란 제가 동생 앞으로 나서서는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따졌습니다. 왜 남의 동생한테 그러시냐 하니까 니네 둘이 편먹고 우리 딸 괴롭혔냐며 소리를 빽 지르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애 출근해야 되는데 깨워주지도 않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출퇴근 시간에 일부러 떼놓고 다니고 유치하답니다. 그러면서 제 동생더러 인물도 없는 게 못생겼으면 착하게나 살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어디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딸은 그렇게 인물이 좋아서 취직도 하나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하느냐고 받아치니 한 대 당장 칠 기세로 손을 쳐드시더라고요. 제가 한 대라도 치셨다간 그대로 폭행으로 신고할 거라니까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어서 일어나 보지. 한마디로 결혼을 가지고 저를 협박하시대요? 그러자 제 동생이 먼저 나서서 어머님더러 죄송하답니다. 그래도 언니 결혼은 막지 말라면서 바보 같은 지지배가 자기 때문에 제가 결혼 못하나 싶어서 순간 쫄은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께선 그런 동생더러 언니 결혼시키고 싶으면 내일 회사 가서 자기 딸 정직원으로 뽑아달라고 그러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대요. 제가 됐다고 결혼 안 하면 그만이니까 빨리 짐 빼서 나가라 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이 꽤나 당황하신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길래 못 들으셨냐고 결혼 안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요. 어머님이랑 어머님 따님 보니까 개판이다 싶어서 사람이 개판에서 어떻게 어우러져 사느냐고 싫다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도 어머님이 직접 말씀 좀 전해달라 했어요. 두 사람을 내쫓고 한 1시간이나 지났을까 누군가 급하게 현관을 두드려 내다 보니 남자친구였습니다.
이별은 직접 이야기하는 게 매너인가 싶어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 남자친구가 정말 미안하다면서도 그래도 아직 자기 여동생이 한참 어려서 그런 거라며 세상 물정을 모른다나 어쩐다나 내일 모레면 시집가도 될 나이인데 무슨 세상 물정 타령이냐고. 그리고 그런 건 당신이든 어머님이든 그쪽 가정 내에서 교육시키라고 괜한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 했지요. 남자친구 표현에 의하면 저희 결혼이 잠정 연기가 된 거랍니다. 하지만 저는 파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 자체가 식은 건 아니라서 문득문득 힘들고 가슴 아프고 그렇긴 하지만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말만 했는데도 저를 아랫사람으로 보고 예의를 팔아먹은 남자친구 여동생이나 여차하면 한 대 칠 기세이신 어머님을 보고 나니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다간 무슨 더한 꼴을 볼지 모르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네요. 그냥 남자친구도 저도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